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이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주 1월 초경 1월 1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26만원대 고점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고점 대비해서 약 한 30%가량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왜 조정을 받았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 제가 앞으로 이거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지 못하는, 조정받는 혹은 오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1월 시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한 어떤 그 시장 흐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좌상단이 그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그 우상단이 하나금융지주, 좌단이 롯데지주, 우하단이 GS가 되겠는데, 네 종목의 이제 공통점은 다 이제 지주회사라는 것이죠. 최근 이제 가치주들이 사실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여하튼간 시장에서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좌상단의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작년 11월이죠. 11월서부터 2024년 장세 전망 교재를 제작하면서 사실 그 핵심 주력주 7종목 안에 포함이 됐었는데, 일단 그 종목을 편입하자마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이제 13만 원대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재배를 했는데, 13만 원대 고점 이후에 사실 또 11만 원대까지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일단 그 1월 달 들어서면서 1월 중순 이후서부터 다시 또 이제 부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상단에 있는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신고가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롯데지주도 무리가 없죠. 롯데지주, GS 네 종목을 봤는데, 여하튼간에 이 가치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되면서 뭐 하이브를 포함한 어떤 그 성장주 쪽으로 소외가 가속화가 되면서 또 이제 수급 쪽으로도 상당히 불편하게 또 많은 어떤 그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 구도로 봐서는 가치주들이 좀 그 조정을 받아야지 그 또 매기가 지금 낙폭과된 성장주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도모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대차가 지금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데,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그 자동차주도 좀 같이 이제 급등했는데, 지금 어떤 그 단기 어떤 우리가 매수의 극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버슈팅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게 성장주라도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 기술적 반등 국면도 임박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하이브가 급락한 이유 혹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 흐름의 변화였다. 즉 이제 시장의 어떤 매기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 쪽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어떤 그 성장주들의 소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금리가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의외로 지금 경기 펀더멘탈이 지금 그 오히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많이 이제 뭐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인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기준금리 차가 지금 2%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이제 그게 뭐 빠르면 3월이 될지 뭐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인하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하 기대감은 작용하겠으나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하이브만 빠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이브는 사실 멀쩡한데 지금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3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터 4사 모두가 동반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JYP가 빠지고 YG가 빠지고 SMA 빠지는 상황에서 하이브가 오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게 오히려 나중을 대비해서도 오히려 뭐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어떤 거 뭐 합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4개 종목을 보고 있는데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다 전저점이 다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엔터주들의 동반 급락의 배경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어떤 계기 혹은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예상 영업이 일단 뭐 900억을 넘어서 뭐 1000억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사이클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그 철저하게 나머지 엔터주들하고 이제 차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죠. 지금 이제 좌상단이 이제 하이브고 우상단이 이제 JYP, 좌하단이 YG, 우하단이 SM이겠는데요. 먼저 그 좌상단 보시면 좌상단이 두 개로 나눠 있죠. 위에가 이제 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되어 있고 아래가 이제 기관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 이제 11월이죠. 11월 달에 이제 넷마블 지분을 이제 블록들 형태로 이제 인수를 했죠. 250만 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만 8,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여튼 20만 원 정도 전후는 뭐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강력한 어떤 그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하여튼 그 돈 가격대가 살짝 뭐 깨지긴 했지만 그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기관이죠. 기관이 이제 지난 그 26만 원 고점 이후서부터 이제 기관이 급격하게 이제 매물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상단에 보시면 JYP 같은 경우는 뭐 애초서부터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서 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우하단에 있는 지금 SN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SN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부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굉장히 많이 순매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낙폭과대하고 어느 정도 바닥에 따른 어떤 거 공감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이제 전환되는 그 모습입니다. 기관 수급도 워낙 이제 들쭉날쭉하죠. 최초 고점 때에서부터 기관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냈다가 작년 11월서부터 또 외국 기관들이 순매수로 전환됐다가 다시 또 1월 들어서면서 또 그 기관들이 매물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좌상단의 하이브하고 나머지 엔터 3사하고는 수급 차원도 뭐 질적으로 좀 다른 모습이어서 지금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상의 수급은 외국인들은 뭐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주는데 기관이 만약에 그동안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를 지으면서 기관들도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가가 이제 조정받는 이유 혹은 이제 오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의 변화, 즉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쏠림화가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은 지금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소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정의 이유는 엔터주 모두 동반 하락하는 과정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좋은데 나머지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다 안 좋아요. 근데 하이브만 외국인 수급은 뭐 기조적으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관이 이제 26만 원서부터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이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지으면서 기관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본격적으로 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려 하면은 이제 최근 이제 신한투자증권 이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분기 최대 실적 예상이 된다. 나머지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이제 4분기 매출액이 이제 6,62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930억, 사상 최고치, 분기 사상 최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이러면 주가가 사실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오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작년 이제 11월서부터 앨범이 피크아웃 우려가 엔터주를 초토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초동 판매량이 꺾이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유일한 회사가 하이브다. 그렇죠. 나머지 엔터주들은 이제 사실 11월 달부터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그것도 이제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확장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그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590억, 죄송합니다. 509억. 그리고 이제 그 2023년도 1분기가 이제 525억, 그 다음에 2023년 2분기가 810억이 그 전에 이제 사상 최대치였죠. 그 전에는. 자, 그리고 이제 그 2023년 3월 3분기죠. 작년 3분기가 이제 그 727억, 그리고 4분기 올해 그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입니다. 930억으로 사상 최대인데 맥시멈은
천억을 전망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닝 뭐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PM 같은 경우도 14%대를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고, 자, 하이브 일봉 차트입니다. 최고점이 이제 그 작년 6월 20일 날 이제 31만 2천 원 정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지금 하이브는 BTS 부재 관련해서 워낙 디스카운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에서 지금 리레이팅 과정이 나올 것이고, 리레이팅이었던 그 기준점은 리레이팅 재평가의 기준점은 이제 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지난번 방송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이제 앞서도 봤죠. 자, 이걸 이제 다른 쪽 보고서를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요. 2024년 성장 요인이 많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가 이제 자리를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TS 같은 이런 특정 인기가 아티스트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위버스 성장성. 올해부터 이제 위버스 위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확장성.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본으로 얘기했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그 2024년도 성장 요인을 또 이제 그 네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BTS 솔로 앨범 판매, 그리고 6월 달이면 이제 그 마티형 진이 이제 또 전역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규 IP, 신인 아티스트가 4개 팀이나 또 데뷔를 합니다. 4개 팀이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게임 부분이죠. IM 사업부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별이 되어라 2 퍼블리싱이 되고, 또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 성장 이유는 이제 뉴진스가 첫 단독 투어다. 뉴진스가 또 인기가 굉장히 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신예 아티스트 4개 팀이 4개 팀 보면은 이제 투어스, 그다음 아일릿, KCI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 현지 6인조 걸그룹이죠. 그다음에 일본 현지 걸그룹 이제 4Q 데뷔 예정인데, 데뷔할 때마다 우리 삼성전자로 따지면 신제품이죠. 신제품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도 상당 부분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다른 엔터 3사가 여전히 신저가를 이제 갱신한 상태예요. 저점을 이제 깬 상태인데, 하이브는 이제 그 20만 원 정도 전후대가 상당히 의미 있고 강력한 어떤 그 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만 원이 깨지게 되면 또 저가 매수 기반이 상당히 또 저가 매수 기반이 왕성해지게 또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금 화살표 표시적은 26만 원 고점대에서 기관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외국인 수급은 많은 양은 아니나 꾸준하게 이제 순매수 기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26만 원 정도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상승이 전망이 되고, 30만 원 이상은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하이브는 절대 지금 디스카운트 그런 과정, 디스카운트에서 파도로 따지면 이제 리레이팅 재평가 파동이 나오는데, 재평가의 기준점 지금 30만 원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3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 30만 원 향해서 이제 그 움직이는 그런 더 주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또 회원 가입이 좀 뜸하다가 또 회원 가입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가입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치주 상승 논리, 지주회사 중심으로 해서 두 종목 정도 뭐 상승 논리라든가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또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자, 가입 금액도 지금 그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3개월 기준으로 150만 원 상품도 만들었습니다. 6개월에 3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이고, 일단 가입이 확인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하고, 그다음 보유 종목을 비중이 좀 많은 종목 중심에서 보유 종목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화를 드려서 뭐 투자 성향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같이 이제 상의해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3종목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3종목 정도가 좋고요. 좀 초보분들은 4종목 정도, 5종목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나름의 어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당장 오르면 뭐 기분이 좋겠지만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가 꾸준하게 최소한 뭐 한 2, 3개월 정도, 길게는 뭐 6개월, 1년 정도 끌고 가도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